아예 그냥 애매한 걸로 선택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모르는가 방송입니다. 제가 내신 대비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진짜 안 나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 테니까 같이 열심히 하자고요. 오늘의 주제는 문학 오답노트 작성 방법. 근데 이런 거 항상 얘기할 때 조금 걱정돼서 먼저 잔소리 좀 하고 들어간다면, 여러분, 올바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가? 습관과 양,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안 하고 있다,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조금씩 하면서 간 보고 있다, 이것도 안 돼요. 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건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습관과 양을 채우면서 올바른 방법을 통한 양으로 조금씩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되게 무식하게 이렇게 말할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 문제 많이 풀어라,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그 양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게 습관화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알려줄 게 있지.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손 놓고 있었다, 이러면 알려줄 게 없어요. 습관과 양, 양과 습관, 이게 먼저입니다. 많이 안 하면 잘해질 수 없어요. 댓글 같은 거 보면 방법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습관과 양이 먼저 채워진 다음에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되면 그만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느낌으로 공부해서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잔소리처럼 드리고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문학 오답 노트라고 말했는데 오답 플러스 정답 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틀린 문제든 맞은 문제든 다 하세요. 이런 것도 질문 많이 있을 거라서 말합니다. 틀린 문제, 맞은 문제 그냥 다 하세요. 문학 문제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뭐 있었냐면, 일단 형식 문제. 형식 문제가 뭔데? 시로 친다면 표현법 문제가 될 거고요. 소설로 친다면 서술상의 특징 문제 정도가 되겠네요. 얘는 어떻게 오답 혹은 정답 노트를 해야 되는가? 무조건 모르는 선택지 내용 없애기로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냐면, 개념어 공부를 문제를 통해서 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개념어 강의를 듣고 끝내려고 하거나 혹은 개념어 책을 따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좋아요. 근데 지금 할 건 아니에요. 이미 기간이 지났어요. 미안하지만 그건 되게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먼저 자격을 갖추는 용도로 먼저 해놓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문제에서 거꾸로 뽑아내서 내용을 공부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의인법이라는 내용이 선택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인법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돼요. 알면 넘어가면 되죠. 안다는 거의 기준은 뭐냐면요, 뜻과 기준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기준을 알아야 해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일치, 불일치, 판단할 때의 기준이죠. 뭐가 있으면 의인법이 쓰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 선택지에 있는 의인법이 맞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아는 상태가 아는 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모르는 거죠. 에이, 의인법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겠지만 조금 어려운 걸로 해볼까요? 색채 대비 어떤 뜻이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맞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거. 혹은 감정을 의탁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이입과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뭐 이런 거 공부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또 어디엔 영탄적 표현이 쓰였다고 말하고 어디엔 서리법이 쓰였다고 말하는데 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며 각각의 뜻과 기준은 무엇인가 공부해야 될걸요? 알아야 되는 것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걸 없애세요. 개념어 공부를 문제를 통해 하세요. 어떤 걸 통해 해야 되나요? 자료가 없는데 네이버 검색 하시면 다 나오는데,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전에 블로그라는 게 엄청나게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 블로그에 국어 관련한 내용들이 되게 깊이 있게 나와 있어요. 그거 활용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이버 검색 좀 이상하다, 그럼 개념어 책 뭐 몽땅 벗기기 개념어 추천드릴게요. 굳이 책 추천을 한다면 이렇게 찾아서 보는 용도는 좀 간단하고 작은 게 좋으니까 요 정도. 첫 번째, 요 형식 문제는 이렇게 오답 정답 노트를 해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적절한 건 문제. 세 번째는 뭘까요? 적절하지 않은 건 묻는 문제가 되겠죠. 적절한 건 문제는 푸는 방법대로 오답 노트를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오답 노트를 하시면 되는데, 푸는 방법은 무엇인가? 선택지 보기 전에 먼저 나만의 답을 만들기, 만든 후에 나만의 답과 가장 비슷한 선택지를 찾기, 그 과정이 얼마나 잘 됐는지 점검하시면 되고요.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선택지를 보기 전에 만들었어야 하는 답, 이걸 한번 정확히 찾아보는 느낌으로 오답노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적절한 것 묻는 문제인데도 이 먼저 답 만드는 게 아예 안 되는 그런 유형도 있어요.
최대한 이렇게 해보시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적절하지 않은 거 문제처럼 선택지의 근거들을 하나하나 다 찾는 느낌으로 오답노트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적절한 거 문제는 이걸 시도해보세요. 선택지를 보기 전에 내가 어떤 답을 만들었어야 했는가, 먼저 했어야 되는 일에 대한 어떤 과정을 점검하시고요. 그 이후에 문제풀이 과정 보면서 일반적인 오답노트 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번이랑 3번이었습니다. 3번, 적절하지 않은 걸 묻는 문제, 보기 문제 포함. 얘는 일반적인 오답노트 하지 마세요. 얘는 뭐로부터 결별해야 되냐면요, 애매하지만 답은 나왔어. 아, 문학이라는 건 정말 문학을 문학답게 읽고 해석을 해낸 후에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는구나. 문학은 애매하지만 많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그런 상태로부터의 결별이 너무나 중요해요. 언제나 말하죠. 문학은 애매하지만, 문학은 원래 애매하게 쓰는 거예요. 왜? 각자의 의미 구성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문학 문제풀이는 애매할 수 없어요. 왜? 각자의 답이 존재하면 시험으로 적합하지 않겠죠. 당연히 문학 문제풀이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확실한 것이 문학 문제풀이다. 그래서 이 적절하지 않은 것 문제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이겁니다. 이게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냥 애매하지만 답이다가 아니라 이게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 형식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뭐뭐와 반대말이다. 애매하지만 다른 말 말고요, 아예 반대말이다. 여지도 없이 아예 틀려 먹었다 하는 그 기준을 잡으려고 자꾸 노력하시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여도 그렇게 계속 하세요. 아, 이렇게 보면 반대말이네 라는 걸 완성할 수 있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사용하는 기준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주제, 시든 소설이든 간에 대략적인 주제, 그 대략적인 주제로 아예 품을 수 없는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주제랑 반대말이네. 주제랑 비슷하긴 하지만 긍정 부정, 이건 원래 긍정인데 여기서는 부정이라고 말했네. A, 아예 반대말이구만. 내용 일치, 기본적으로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있는데 없다고 하겠죠. 있다 없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 말뜻 자체가 반대말일 수도 있고요. 기준을 계속 잡아서 그냥 있다 없다 해서 끝나지 마시고 요 반대말로 자꾸 몰아가기 위한 오답노트를 해주시면 좋아요. 또 보기, 여러분 옛날엔 이 보기에 없다 혹은 보기의 방향과 반대다 이런 것들이 답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6월 평가원을 보니까 아직까진 많지만 6월 평가원 이후로 6월 평가원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적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는 참고자료로만 혹은 선택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만 사용하지 최종 기준으로는 기능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하는 것들 생각하면서 보기와 반대다 혹은 보기에 없다 이런 것도 뭐 기준이 됐었었죠. 앞으로도 일부는 되겠지만 앞으로는 좀 기능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뭐 이 정도가 있겠네요. 주제, 긍정, 부정, 내용 일치, 보기와 반대, 뭐 이 정도의 기준이 되면서 자꾸자꾸 본문엔 이런 말이 있고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예 반대말로 선택지를 구성하는구나. 어떻게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만들어서 애매함의 여지를 없애는지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너무 애매함에 대한 판단을 오래 하고 있었구나.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고 조금 더 명확한 반대말을 찾는 데 집중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오답 혹은 정답 노트를 통해 느낄 수 있다면 올바른 문학 기출 분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내면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거니까 뭘 보여드릴 거냐면 6평이죠. 6평 문학 오답 노트 작성 사례. 누가 작성했을까요? 제가요.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어디다 했냐면 그냥 문제지 위에다 했어요. 문제지에만 해야 되나요? 따로 노트를 만들면 안 되나요? 됩니다. 근데 제가 그냥 문제지 위에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사용하시고요. 또 질문 및 피드백 요청을 받겠습니다. 어디로 받을 거냐면 인스타 DM으로 받을게요. 이게 카톡으로 받으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카톡도 안 익십하는 경우가 꽤나 있어가지고 약간 뭐랄까 버릇이 됐달까? 그리고 카톡에 숫자가 떠 있어도 별로 경각심이 안 생겨요. 그래서 질문 주시는 카톡들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누락된 게 좀 기간이 오래되면 제가 다시 답장 드리기도 조금 뭐랄까 좀 민망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도 있는데, 인스타 DM은 제가 인스타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DM이 오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팔로워를 이렇게 인스타 DM으로 받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비공개 인스타로 되어 있어서 팔로우 후 DM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 오답노트 이렇게 했는데 맞나요? 뭐 이런 것들 물어봐 주시면 조금씩 교정해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6평 문학 오답노트 작성 사례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였어 라는 걸 간단하게 딱 얘기하고요. 그다음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는 걸 좀 느끼면서 그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례를 같이 볼까요? 구독, 좋아요. 길게 보면 너무 늘어지니까 뭐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그냥 문제 유형 같은 거 분석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 하는 되게 요약적인 이야기가 딱 들어있어요. 개념어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모르는 말 없게 전 다 아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말에 한번 찾아보는 느낌으로 한번 해봤죠. 그리고 얘는 내용일치인데 아예 반대말로 나와 있더라. 4번에서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라움은 있는데 약속을 아예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대말이 설정이 되는 거죠. 조금 더 하면 이 문제는 이것도 가능해요. 약속을 했다면 나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여기선 예측 못한 행동을 해서 놀란 거예요. 즉 약속을 아예 한 적이 없고 예측 가능했는가 라는 측면으로 볼 때 또한 반대말이 된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 있겠죠. 얘는 적절한 것 문제라서 요 정도는 찾았어야 했다 하는 내용을 넣어 놓은 거예요. 아까 2번 적절한 것 문제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렇게 찾고 나면 1번밖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선택지들을 지울 때 사용할 만한 기준도 하나 있어서 넣어놨는데 저라는 사람은 기범을 오해한 적이 없다. 계속 저의 오해를 풀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해한 적이 없다 하는 내용까지 알면 좀 빠르게 지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보기도 중요했는데 보기만으로 기준을 잡은 다음에 본문을 확인하는 게 중요했다 하는 내용 넣어놨고요. 여기에 보기를 요약한 내용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보기는 최대한 요약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각각 판단을 보기 가지고 먼저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 3번에 외면 부재 이전이라면 가능 여지를 남겨놓고 본문에서 확인할 내용들을 써놓은 거예요. 외면 부재 이전인가? 봤더니 이후더라고요. 근데 답인 이유는 무엇인가? 부재 이후 상황인데 이전에 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므로 반대말이다. 와, 이렇게까지 반대말로 억지로 몰아가야 되나? 네. 문학 문제풀이는 이래야 합니다. 어거지로 반대말로 몰아가는 작업을 계속 해주셔야죠. 이건 제가 해설 강의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제가 반대말 생각을 조금 더 해서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피드백도 언급드린 건데 반대말 이 정도만 찾으면 되나요? 그러면 제가 딱 훑어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라는 걸 또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문학 문제 보는 눈이 조금 더 발전되겠죠.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나머지도 뭐 비슷합니다. 얘는 대략적인 주제를 푸는 거였는데 개념어에 대한 내용도 좀 필요하더라. 서류적 표현이라는 게 뭔지는 알았어야 했으니까. 그리고 얘는 아이의 주제랑 반대말인 게 3번에 있어서 쭉 훑어보다가 이렇게 3번 찍는 그런 문제였다 라는 내용이고요. 시어 19의 의미에서 되게 여러 가지로 반대말이에요. 부정적인 건데 긍정이라고 말했다. 낚시의 대안이라고 했는데 낚시가 오히려 대안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반대말을 계속 집요하게 찾아내는 느낌? 하나 찾았다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면 이것도 반대말이네. 이렇게 보면 이것도 반대말이네. 뭘 알게 되냐면 아예 그냥 애매한 걸로 선택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도 반대말일 수밖에 없는 걸 만드는구나. 근데 반대말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 되게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시는 거죠. 스스로 했던 애매함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오답, 정답 노트를 하며 결과적으로 갖게 된 그 확실함에 대한 어떤 느낌.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걸 버리고 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느낌? 그게 바로 문학 문제풀이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다 확인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질문 있으면 인스타 DM으로 여기 설명란에 있을 거거든요. 여기 자료도 있을 거고 그거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질문하시고 피드백 요청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될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학 오답 정답 노트에 대한 안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